네,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글릭한 비전 강의 우리가 잘 들었고요.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가슴이 뛰시나요? 이거 보니까. 네, 우리나라 출산율은 굉장히 낮고 우리도 이제 여러 민족과 여러 인종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될 이런 시대가 오거든요. 1강 글릭한 강의를 들은 걸 바탕으로 2강 강사님은 상큼하고 또 매우 젊으신 분이십니다. 혹시 앞자리가 3인지 2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강사님은요, 고객센터,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가 나오는데 15년이나 근무를 하셨고, 세계 슬로우 댄스 챔피언을 뭔지 모르시죠? 슬로우 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멋진 옷을 입고 저는 몇 번 우리 행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슬로우 댄스 챔피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건강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나테크 만나서 건강을 회복을 했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강의 제목은 트루 헬스, 진짜 건강이란 뜻이죠. 그리고 클린. 클린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해독이라는 말하고 또 이렇게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번 트루 헬스라는 플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상큼하고 멋진 이샘결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 강제로 상큼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소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샘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근무 경력이 나와서 20대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땐 비슷하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 제 경력을 보면서 저 사람 나이가 얼마일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저는 다이어트 스킨케어 전문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메나테크는 2019년에 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이수역 쪽에 있는 곳에서 몸마음 뷰티 앤 건강이라는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자님의 내용처럼 저는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것이 뭐 어떤 한 군데가 막 이렇게 특정한 질환이 물론 나중에는 질환도 있었지만 특정한 어떤 질병명을 진단받았다기보다는 골골했어요. 골골. 여러분 골골 뭔지 아시죠? 네. 나는 아픈데 병원 가도 특정한 어떤 질병명이 나오지 않는 그냥 뭐 약간 수치가 높아요.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대답해주는 그런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점막을 따라서 제가 다 아팠더라고요. 네. 이 점막이라는 게 여러분 뭐 위나 장이나 이런 점막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눈도 점막이고요. 코도 점막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눈도 안구 건조가 너무 심했고 코도 맨날 비염 알러지 때문에 막 킁킁거리고 다니고 이 눈에 꼭 뭔가 염증이 시작된다 그러면 저는 목이 일단 목부터 시작해요. 열이 일단 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뭔가 뭐 몸살이라든지 그런 감기로 항상 번졌어요. 그렇게 감기가 한번 앓으면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비염 알러지가 생겼는데 한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감기가 시작하더니 한 해를 넘겨서 그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초여름이 될 때까지 감기가 안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비염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몸이 완전히 맛이 갔는데 그 이후로는 뭐 계속 뭐 맨날 체하고 장염 걸려서 맨날 화장실 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고 제가 28살에는 이제 거의 끝판왕으로 루마티스가 왔어요. 네. 28살이라는 말을 표현하니까 이거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병원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어린 아가씨가 이 나이에 류마티스가 걸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의사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들한테나 오는 병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좀 황당했죠.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냥 약 먹으면 대충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아프고 안 먹어도 아프고 통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지금은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서 오늘 강의한 이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나면서 4개월 만에 제품 먹고 건강 관리한 지 한 4개월, 5개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근데 4, 5개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 류마티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류마티스는 관절이 아프잖아요. 돌아다녀요. 그래서 특히나 손이나 발이 아프면 그날 하루에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막 체크를 해요. 괜찮나? 오늘 손 발가락 괜찮나? 이러면서 몸을 항상 아침마다 눈 감고선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딱 생각나는 것이 그날 아침에 딱 체크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괜찮아. 근데 요즘에 내가 계속 약을 안 먹었네. 라는 게 문득 떠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항상 가방에 상시 약으로 뭐 소화제, 진통제, 뭐 해열제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방광염도 너무 심해져가지고 방광염 약도 막 가지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 좀 괜찮아졌구나. 내가 최근에 약을 안 먹었어라는 생각이 딱 문득 들면서 좋아졌다. 라는 확신이 드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엔 4개월 차, 5개월 차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그날 그 이후로 뭐 어디 부러지고 다치고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일 빼고는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네. 병원 투어를 점심시간마다 점심을 걸러가면서 가던 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을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해지고 제가 이제 클린으로 인해서 좋아졌던 점들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삶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클린이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에 청소를 못했는데 대청소를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이 그 기본적인 치유 능력, 치유 능력은 스스로 방어하고 고치고 또는 뭐래요? 원기까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어제 너무 힘들었어도 잠 좀 푹 잘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좀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자는 동안 간이 쉬면서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이런 치유 능력이 좋아지는데 요즘 어때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이제 앞서 강의하시는 우리 강사님도 약사님이시지만 저랑 진짜 친한 친구가 저희 집 근처에서 약국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이제 약국에 좀 이제 그냥 그 친구 만날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가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약국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약을 막 한 움큼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약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량으로 사가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물어봤더니 뭐 어떤 종류야?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수면제였어요. 네. 수면제. 네. 두 번째가 다이어트.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친구가 사업을 안 해요. 너무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죽어도 못 하겠대요, 본인은.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좀 그 친구는 좀 제가 시간에 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그 거주하는 지역이 논현동이거든요. 예, 논현동에 그런 분들이 특히나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첨가제, GMO,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음식에 들어가는 각종 안 좋은 것들, 얼마나 이게 생각보다 많은지 우리가 사실 이거를 체감하지 못해요. 예, 왜냐면 야금야금 먹거든요. 야금야금. 그냥 우리가 밥 한 끼 한 상 먹을 때 뭐 좀 엄마들이 그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소세지, 스팸 이런 거 많이 구워주잖아요. 예, 그런 거에도 좀 들어있고
뭐 또 야채 같은 거 씻을 때에도 또 농약 같은 거 성분이 좀 들어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1년 동안 먹는 게 24kg 이상, 25kg 이상이라고 해요. 또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인지를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덜 먹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앞에 강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건 있어요.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미세먼지죠. 그렇죠? 호흡을 하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계속해서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뭐래요? 나하고 친화력이 없대요. 네. 이 화학적인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체감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너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쏙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러한 화학 물질들은 결국 인간이 어떤 편의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에 대한 피해는 누가 봐요? 다시 인간이 우리가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단 인지했으면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고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가치유 능력, 나 스스로 치유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최적의 건강 관리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챗 GPT한테 막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건강의 정의 다 뭐 내용이 많은데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적 정의. 앞에 우리 김도훈 사장님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네, 맞아요. 건강 관리라는 것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이래요. 네. 그냥 오늘 잠깐 반짝해서 오늘 하루 내가 그냥 잠깐 컨디션 좋아가 아니라 이렇게 최적의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상의 건강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확장된 정보를 보고 싶어서 제가 WHO까지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건강상에서의 어떤 확장된 의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대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이어트였습니다. 네. 다이어트의 의미는 뭘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근본을 파헤치는 걸 좀 좋아해요. 성분 파헤치는 걸 좋아해서 네, 의미를 한번 계속 쭉 이렇게 그 나래비 세워서 한번 봤는데 다이어트의 정의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네. 뭐래요? 여기서도 이렇게 뭐 체지방을 줄이고 위험을 낮추는 지속 가능한 식사 활동 조절이래요. 조절. 음.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조절하는 능력이 극대화가 되면 앞에서 우리가 뭐 제 아무리 많은 독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도움이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다이어트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다이어트의 어원이요. 여러분 그리스어에서 시작한 거래요.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전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리스어에 디아이타라고 이 말이 다이어트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 우리 남자 사장님 열심히 좀 봐주고 계신데 이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 시사점이 있죠. 고대인들에게 다이어트는 특정 기간 동안 살을 빼는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하는 건강한 습관과 생활 태도 그 자체를 의미한대요. 네, 의미가 굉장히 심오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로는 다이어트는 그냥 살 빼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가짐, 생활 태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가짐이나 생활 태도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결국에는 다이어트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얘기 들었던 다이어트, 요 부분이 메나트크에서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글리칸. 메나테크만이 가지고 있는 글리칸이라는 특별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뭐 앞서서 이제 그 글리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들었지만 다이어트와의 어떤 연관성만 조금 제가 다시 한번 더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에서 가장 핵심이 인슐린이나 렙틴 같은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만약에 우리 몸에 그런 독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으면 글리칸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호르몬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 저런 렙틴이든 인슐린이든 그런 호르몬 자체가 생성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겠죠. 네. 그래서 글리칸을 회복시키면 뭐래요? 뇌가 포만감을 빠르게 인식한대요. 여기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왜 밥 먹고 나면 과일 먹고 싶어. 뭐 디저트 먹고 싶어. 빵 먹고 빵배는 따로 있다고 하죠. 여성분들. 예, 빵 먹으러 가고. 예. 이게 왜 그러겠냐? 우리가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대로 된 영양소가 안 들어와서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로는 먹었는데 먹었다라는 신호가 내 몸 안에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먹었으면 먹었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호를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적인 염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제거 능력이 있어요. 그 실제로 이렇게 세포 안에 들어가서 독소를 펌핑해내는 작용을 글리칸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글리칸 안 드시다가 처음 드시는 분들은 명현 반응이라고 표현하죠. 뭐 설사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뭐 냄새 방구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피부로 드러나기도 하고, 뭔가 몸 안에서 나름대로 배출하기 위한 그런 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비타민 먹는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글리칸을 먹었을 때에는 몸 안에서 글리칸이 펌핑 작용을 해서 실제로 약간 어, 피부 여드름 자듯이 네, 그래서 세포를 짜내서 독소가 바깥으로 펌핑하는 작용,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멤브로토스 라이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아이의 표지에 딱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상태가 좋아졌을 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글리칸과 다이어트의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리칸을 기반으로 접근했을 때 다이어트는 뭐가 다른데 뭐 이런 것들 알겠어. 다 글리칸이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이어트랑 뭐가 달라라고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기존에 있던 다이어트는 어떤 칼로리를 조절하는 방식의 다이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하자 그러면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죠. 전 못 굶어요. 밥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칼로리를 줄이고 어떤 음식을 그냥 완전히 제한하고 아예 안 먹게 하고 이런 방식들에 이제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무조건 안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글리칸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어때요? 배고파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는 솔직히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마음적으로 두려워서 나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저는 글리칸으로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부에서 리셋이 된대요. 네. 염증을 끄고 대사를 켜는 근본의 어떤 원리적인 부분이 안에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글리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원리가 몸 안에서 이렇게 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 다이어트는 어때요? 신호를 무시한대요. 네. 호르몬이나 면역이나 죄송해요. 마이크 그 조금만 볼륨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 소리가 올라갔는데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호르몬이나 면역이나 장내 환경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음식의 양을 줄이기만 하는 그런 다이어트로 많은
외부의 동종업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조금 높여주세요. 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신호들이 사실은 몸에서 나 여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챙겨줘야 돼. 이러한 신호들을 주는 건데 그러한 신호들을 아예 무시한 상태에서는 다이어트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글리카는 수용체. 그러니까 수용체는 아까 그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소구나, 너 독소구나라고 몸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대사순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지를 아예 못한다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흡수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 흡수한다든지,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고 다 빠져나가 버린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질병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글리칸이 회복이 되면서 그러한 인지 능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면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저처럼 감기를 그렇게 달고 살던 제가 감기가 걸리지 않는다든지 이게 면역력이 좋아진다라고 흔히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는 뭐 살을 빼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내 몸에서 그런 면역 작용을 면역 기능이 높아지면서 그런 증상적인 부분들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카는 다이어트의 어떤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했을 때 파란불일 때는 가, 빨간불일 땐 멈춰. 이러한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글리칸이다. 그래서 글리칸은 이렇게 우리 몸 전체적으로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세포마다 다 도포가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미 사실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선모가 사실은 글리칸이고 글리칸이 당사질 동일한 용어입니다. 비만의 비밀은 이 선모의 길이 차이 때문이다라고 매스컴에 이미 나왔어요. 네, 아시는 분들,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선모, 세포의 이 당사슬의 원재료를 저희 회사는 가지고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뭐예요? 저희 회사의 시그니처예요. 독보적인 핵심 성분입니다. 그래서 메나테크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탄탄한 이유가 네. 탄탄한 이유가 이런 글리칸 성분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러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연히 핵심적으로 글리칸 자체 100%인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을 먹더라도 어때요? 흡수를 잘할 수 있는 수용체가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작년인가 어떤 아토피 있던 아버지가 그 자기 자녀가 아토피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였대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까지는 아니겠지만 또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좀 살집이 있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 완전히 마른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좀 비만인 친구인 거죠. 그래서 살도 빼게 해주고 좋다는 한약도 먹여주고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잠깐 좋아지다 말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근데 이제 비용적으로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고 아직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셔서 일단 그냥 종합 비타민이라도 그냥 한번 바꿔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그냥 드셔보시면서 아직 아이니까 오히려 또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보자,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한 2달 정도를 카탈리스트만 한번 먹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너무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아니 무슨 종합 비타민인데 명현이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지만 명현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저희 회사 제품엔 비타민 미네랄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클리칸이 들어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니까 소량의 글리칸이긴 하더라도 그것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가 더 막 좀 이렇게 올라온 거죠. 한 달 정도 먹었을 때. 그런데 이 아버님이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좀 더 먹여볼 거예요. 라고 하셔가지고 한 달치를 카탈리스트를 더 사서 더 먹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확 올라왔다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트레이스 패키지를 구매하셔가지고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다이어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어렸을 때 글리칸을 접하는 아이들은 진짜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글리칸 베이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열심히 막 글리칸을 넣어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정말 건강하고 또 태어나서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군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인 엠브로토시스 라이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엠브로토시스 라이프는 이거는 사실 저희 회사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비교가 불가죠. 왜냐면 뭐 비슷한 게 있어야 뭐가 비교를 할 텐데 비교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독점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포의 안테나를 생성해서 다이어트에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올라가면서 다이어트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21세기 최고의 제품이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펌핑하는 작용, 이게 첫 번째로 일단 있는 작용이죠. 근데 이 펌핑하는 작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요요가 와서 그래요. 요요가 와서. 그 제가 처음에 메나테크 제품군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그 공부 중에 하나가 타사에 대한 공부를 좀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허벌라이프를 제가 봤는데 허벌라이프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쫙 스크랩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허벌라이프가 어, 이 약간 디스하는 발언이라 좀 그런가? 근데 이건 사실이니까 팩트예요.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허벌라이프 제품을 열심히 먹던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부작용이 왔대요. 요요가.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 다이어트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런 그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단백질 쉐이크가 GMO다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돼요? 단백질을 먹었으니까 그래도 몸에 아주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그죠? 100% 나쁜 제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천연 그런 제품들이 들어와서 면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 그러한 GMO나 또는 독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몸에서 사실은 독소를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비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만적인 부분에 대한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즉 독소가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수분만 쫙 빠지면 순간적으로는 뭔가 살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그게 한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수분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나 몇 킬로씩 빠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나테크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앞단에서 보셨던 펌핑하는 작용. 네, 글리칸이 세포를 여드름처럼 짜내는 그 작용 때문에 독소 자체가 바깥으로 아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림만 딱 보셔도 어때요? 여기는 독소와 독소 간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독소 자체가 많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다이어트, 같은 시간, 같은 비용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원리가 몸 안에서 제대로 발현되느냐, 발현되지 못하느냐, 이 차이로 인해서 해독이 되느냐, 해독이 되지 않느냐, 이 차이로 결론적으로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의 핵심은 이 독소와 독소 사이의 밀집도를 얼마나 멀리하게 하느냐에 핵심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독소 밀집도까지 얘기하는 회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이 독소를 얼마나 잘 해독해서 좋은 영양소를 내 몸 안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내고, 아까 얘기했던 글리칸이 할 수 있는 좋은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나쁜 독소를 바깥으로 다시 배출하는 이 전체적인 대사순환의 흐름을 밑바탕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다이어트의 성공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리칸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세포의 안테나를 생성해 낸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그 체성분, 가장 많은 것이 수분이잖아요. 그렇죠? 한 뭐 60%, 70% 이상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수분 다음으로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네,
단백질 제가 왜 뛰어났겠어요. 그쵸? 두 번째로 많은 게 단백질이에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네. 우리 단백질 많이 못 먹잖아요. 머리카락 부슬부슬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네, 손톱, 발톱 약해집니다. 제가 그 클린을 한창 할 때, 지금은 제가 잘 안 하지만, 어, 그 네일샵에 자주 갔었어요. 네일 아트를 저희 중독된 것처럼 했었거든요. 안 하면 그러니까 화장 안 하면 못 나가겠는 것처럼 네일 아트 안 하면 밖에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저는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네일 아트를 할 때 제가 클린을 진짜 열심히 할 때여가지고 제가 단골처럼 가던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게 샵 원장님이 저랑 동갑이어서 어느 날 이렇게 손톱을 자르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샘결, 요즘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어? 그래서 많이 먹나 봐. 왜? 그랬더니 손톱이 너무 두꺼워서 안 잘린대요. 그래서 제가 웃기지 마. 그래서 제가 장난치지 마. 그랬는데 진짜요. 그 발톱을 자르고 있었거든요. 발톱이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엄청 손톱깎이를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야? 그랬더니 너무 튼튼해. 그만 먹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런 손발톱이 아니었거든요. 예. 어디 이렇게 툭 하면 그냥 바로 깨져가지고 근처에 있는 네일샵 가서 바로 랩핑해야 되고 막 그런 정도로 굉장히 손톱, 발톱이 약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와, 손발톱이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 열심히 드시잖아요. 일단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저 사람 뭔가 운동을 열심히 했을 것 같아. 탄력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단백질의 그 성분이 잘 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을 먹어서 몸이 탄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가는 것도 달라져요. 네. 그 변비 있으신 분들 물론 뭐 수분도 드셔야 되고 비타민 미네랄 다 중요하지만 단백질 같이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밀어내는 힘이 안 생겨요. 몸에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음.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각종 대사, 뭐 어떤 근력적인 부분, 호르몬, 이 부분에 단백질이 너무 기여를 하는 부분이 많고, 피도 당연히 단백질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소위 뭐 피가 모자라, 뭐 이런 경우 있죠. 피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단백질 당연히 섭취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젊은 친구들보다는 젊은 친구들 당연히 먹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는 단백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많이 채워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 단백질이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단백질을 골라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단백질들은 다 이런 것들이죠. 육류, 계란, 우유. 네, 그쵸? 근데 우리가 사실은 단백질을 먹을 때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단백질이 단백질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간이 분해를 하거든요. 분해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몸이 일을 하는 건데 노폐물, 그러니까 그걸 해독하는 과정, 분해하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유해한 예를 들어 뭐 성장 촉진제라든지 좀 그리고 그 닭이나 소나 돼지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몸이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고기만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것은 내 몸이 분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함유된 그런 식품을 드셔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드실 때 잘 꼼꼼히 따져보시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소화되기 쉬운 것, 그래서 이제 뭐 된장이나 청국장, 두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식사를 많이 챙기시면 아무래도 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닌데 고기가 워낙 요즘 환경이 안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쉬운 것은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어 있는 보충제를 드시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찾기가 쉽잖아요. 다만 해당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좀 뒤에 성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보통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뉘기 때문에 요 단백질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드셔주시면 좋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로서는 트루플래닛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트루플래닛은
정말 완전식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GMO가 아니에요. 예, GMO는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죠. 그래서 GMO가 아닌 완도 단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으로도 안전한데 여기에 유산균이나 식이섬유나 각종 그런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들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 때 저희 이제 제품 담당자이신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 이 표현도 되게 재밌어요. 진정 건강한 식사 대용 쉐이크를 개발할 때 정말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대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좋은 쉐이크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성이 아닌, 그러니까 시중에는 그런 합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쉐이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회사의 식사 쉐이크를 드시다가 저희 회사의 이 트루플레니시를 먹으면 좀 맛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변명에 불과하죠. 네, 트루플레니시가 진짜 맛있는 미숫가루 맛이 나왔잖아요. 네, 곡물 맛이 나왔잖아요. 그건 정말 맛있거든요. 호불호가 전혀 없는. 네, 그래서 스티브 뉴턴 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회사의 트루플레니시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화학적인 당이 아니라 과일에서 오는 당으로 그 단맛을 잡았다. 하나도 합성이나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논 GMO인데 MSG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식사 대용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먹어도 굉장히 든든한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처음엔 이게 너무 많아서 한 포를 다 못 먹겠더라고요. 한 끼 먹을 때.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영양소, 저기 보이시죠? 뭐 우유에 사과에 뭐 시금치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끼 식사에 어떻게 먹겠냐고요. 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들을 그런 합성적인 화학적인 것들을 전혀 넣지 않고 다 배제하고 깨끗하게 걸러서 이러한 성분들을 딱 먹을 수 있게 오롯이 만들어 놓은 것이 트레플리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오소린. 네, 오소린은 정말 말해 뭐합니까?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죠. 네, 남녀노소. 네, 누구나 다 먹어서 나쁠 것이 없는 동물성 단백질인데 특히나 이 오소린이 좋은 것은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한 강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쉐이크 못 드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유당불내증에도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 놨고 또 어때요?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제가 일하고 있는 몸마음 뷰티앤 건강센터에서 그 센터 오시면 저희가 이제 양자 측정 검사라는 걸 해드려요. 근데 이제 그 검사를 해보면 아미노산 종류 중에서 어떤 게 부족한지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장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제 메나테크 제품 드셨던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는데 메나테크 제품을 드셨던 분들은 확실히 이 아미노산 종류가 꼼꼼히 다 채워져 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나 뭐 메네테크 제품을 안 드셨던 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그 양자 측정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간중간 듬성듬성 비어 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아미노산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네, 고가의 원료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성분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 아미노산 자체를 그냥 넣어버렸기 때문에 더 일반적인 그 뭐 만 원, 2만 원 그런 해당하는 쉐이크보다는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건데 아미노산이 18가지나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글리칸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균형 맞춰서 먹었을 때 어때요? 정말 아침을 바꾸자라고 아까 앞서서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운이 나고 지치지 않고 오후가 되면 맨날 자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발톱이 건강해지고 머리카락도 탄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런 단백질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자,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간이에요, 간. 네.
왜냐,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는 첫 번째 기관이 간이고 두 번째가 신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이 케어가 제대로 안 되면 신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간을 좀 잘 지켜야 되는데 저희 회사 제품에서 저는 제일 맛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원래 레모네이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트루피오 처음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레모네이드인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 트루피오에 원래 뭐 간에 좋다는 밀크시슬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 함께 항상 들어가야 작용이 잘 된다라는 실리마린까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 생존을 할 수가 없다. 정말 무서운 장기라고 하잖아요. 망가졌을 때 알 수 없는 장기. 생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해독 기능을 하는 이 간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서는 대사의 공장이에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거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간과 건강하지 않은 간은 그냥 우리가 그내 간을 이렇게 몸을 갈라서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의학적인 그런 그 이미지들을 보면 지방간이나 이런 있는 간들은 간 색깔도 별로 안 이쁘죠. 네, 그죠. 막 기름기가 많이 껴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지방을 대사하는 역할을 간이 해요. 네.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 대사를 여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지방이 제대로 간이 안 좋으면 지방의 대사가 제대로 안 되면 몸에서 원래는 쓰일 만큼 쓰이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몸에 어딘가에 자꾸 누적이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넓은 부위에 생기다 보니까 배나 뭐 허벅지나 뭐 이렇게 팔뚝 요런 데 이렇게 살이 많이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지방은 지방끼리 서로 붙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식용유 하나 떨어뜨리고 여기서 식용유 하나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은 지방끼리 붙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방 대사가 잘 안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기 먹고 기름기 많은 거 먹었을 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이 안 좋으신 거예요. 100%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트루피오 열심히 챙겨서 드셔야겠죠. 그래서 체중 조절에 간이 왜 중요한가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에너지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대사하는 역할을 간이 하고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담즙 생성을 간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런 부분들도 어딘가에서는 몸에서 쓰일 수 있도록 대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피가 부족해 이런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이 혈액을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그래서 사실은 피가 좀 뭔가 탁하다든지 또는 끈적끈적하다든지 피 양 자체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분들도 간을 살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연결되어 있는 효과로 작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 우리 체중 조절에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그 사람 눈을 보면 아, 이 사람 간 진짜 안 좋구나. 또 얼굴 색깔 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진짜 심하신 분들은 얼굴 자체가 황달이신 경우도 있는데 정말 심하면 눈이 흰자가 아닌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리고 뭐 눈에 핏줄이 굉장히 많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아 이분은 지방간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루피아를 잘 활용을 하시면 간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강사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강사님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속도가 안 나더래요. 다이어트 속도가. 그래서 이 트루피아를 하루에 10포씩 드시게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나면서 계단식으로 쭉쭉쭉 살이 빠지더라라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간이 안 좋으셨던 분인 거죠. 모든 분이 하루에 10포씩 드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좀 해독작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을 아니 트루피어를 좀 열심히 드셨을 때 다이어트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제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오늘은 글리칸과 단백질 또 이 다이어트의 핵심인 트루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먹는 거는 우리가 유동식으로 섭취를 해줬을 때 가장 소화기 계통이 편안하게 흡수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유동식으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독소가 차단이 되고 그럼 이제 장이 좀 건강해지겠죠.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 몸의 대사, 내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가 쓰여져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 어때요?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써버리면 대사 기능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에너지가 제대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 기능을 잠깐 쉬게 해주면 대사 기능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잠깐 차단하는 기간을 두면 그때 장이 건강해지면서 몸이 알아서 네, 뭔가 보수하는 그런 역할들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IGF-1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이 다이어트랑 굉장히 좀 밀접한 수치 중에 하나예요. 저 수치가 너무 높으면요. 암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 IGF-1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사실은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 막 매 끼니마다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 수치가 뭐 완전히 낮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낮아지면 또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치의 IGF-1 수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조금 이 기간 동안 저수치가 저하되면서 정상적인 수치를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이다. 독소가 차단이 되고 나면 어때요? 독소가 이제 중화되는 단계로 넘어가서 간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해독하는 기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그동안에 나는 비염이 있었어요, 뭐 장 트러블이 있었어요, 이러신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유지를 잘 하셔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지방률이 쭉쭉쭉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체지방은 떨어지는데 골격근은 올라갔죠. 네, 요것이 글리칸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단백질을 많이 먹잖아요. 흡수력을 높여주는 글리칸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격근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0.1%도 골격근 올라가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한 거죠. 저 정도면. 그리고 이분은 사실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개월 만에 클린하면서 9.4에서 5.6으로 떨어지는 이런 정말 너무 기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글리칸 만나고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당뇨라는 게 저 앞에 숫자가 9.4에서 8점대로 내려오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6개월 만에 9.4에서 5.6으로 떨어지니까 의사가 너무 놀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몰라요. 네, 방금 앞서서 이 여자분의 남편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사실 제가 얼굴은 가렸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남성분이 네, 사진 보고 놀라셨죠? 네, 이 남성분이 어, 좀 많이 아프셨어요. 예,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게 같이 동시에 와가지고 약간 운동신경에도 문제가 왔고 인지력도 문제가 왔고 언어 장애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냥 저기 선생님이라고 아닌데 뭐라고 불렀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뭘 표현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여자인데 자꾸 남성을 지칭하는 호칭을 저한테 자꾸 부르셔가지고 아저씨 저한테 아저씨라고 하신 거예요. 아저씨? 그래서 되게 당황했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아저씨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그런 가정 안에서 클린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니까. 근데 앞에 계셨던 그 당뇨 좋아지신 그분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분을 케어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눈 뜨면 나 저거 한 스푼 더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럴 정도로 제품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사람이 하나 더 빠져나간 것 같은 예, 사진 보고 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사람이 하나 빠져나갔죠. 예.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지금 이게 한 번 했을 때 제가 클린 저 수치를 갖고 오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체지방률이 거의 한 20% 이상 감소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토탈. 음.
그래서 나중에는 운동신경도 많이 좋아지시고 인지 능력도 좋아지시고 언어 능력도 좋아지셔서 저한테 나중에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아유, 이분, 저분 이렇게 표현이 이게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변화하는 과정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뿐 아니라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분도 사실은 아까 그 앞에 두 분이랑 같이 이 클린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셨지만 약간 마른 비만 같은 느낌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살이 빠질 데가 어디가 있나라고 했는데 체지방률이 그 와중에 8.1%나 감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글리칸이 들어간 다이어트 이 클린이란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이분들 말고도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수치로만 봐도 다른 어떤 동종업계에 있는 일반적인 식품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린을 하시면 이뻐지고 날씬하고 또 건강해지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트키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트루일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도전하셨던 분들도 끝까지 우리가 다이어트는 유지하는 태도라고 했으니까 그 유지하는 태도를 위해서 종종 내 몸에 선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